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평생학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동의대학교의 평생교육 청소년 상담학과에 재직 중인 김진화 교수라고 합니다. 특별히 경기도하고의 인연은 제가 경기도에 오랫동안 거주를 했었고 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 읽어주는 남자라는 이런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한 3년 동안 이렇게 같이 게재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공감을 형성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같이 평생교육 실무자, 평생학습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도민과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상상하기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하려고 하는 주제는 포스트 코비드 19의 디지털 초활동 시대, 평생학습 담당자의 상상력과 실천이라는 주제입니다. 디지털 초활동 시대, 디지털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활동이 보편화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초활동이라는 이런 개념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 사이버상에서 인터넷상에서 학습을 하는 이런 초활동 학습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렇게 환경이 급변하면서 평생학습은 어떻게 가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글이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이 바로 뭐냐면 Lifelong Learning Imagination입니다. 서덜랜드와 크라우더라는 학자가 공조로 발표한 글인데 제가 상당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평생학습 상상, 여러분들이 평생학습 담당자로서 어떠한 상상을 가지면 좋겠는가 함께 우리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제가 준비한 이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놓인 상황 속에서 나는 이런 것이 공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또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인지적인 틀, 기준점이 되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미켈란젤로가 이야기한 I'm still learning과 우리가 한동안 인터넷에서 아주 회자되었던 고 강석규 박사의 95세 나이에 쓴 글이라는 이 글은 아마 여러분들 평생학습 담당자라면 쉽게 아마 다 인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내가 한번 물음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두 개념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이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가 고민하다가 통찰력이 생기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미켈란젤로가 87세 때,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87세이신 분은 아마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켈란젤로가 친구의 물음에 I'm still learning이라고 그랬습니다. 친구야, 너는 뭘 하고 있어? 그랬더니 I'm still learning, ancora imparo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켈란젤로의 I'm still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거는 특수한 사례였을 겁니다. 그러나 고 강석규 박사가 95세 때 쓴 이 수기라고 하는 것은 아마 현대 사회에서 보편적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평생학습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긴 생의 사회, 라이프롱 소사이어티라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평생학습이 보편화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미켈란젤로는 본인의 어떤 주체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I'm still learning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습자 중심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어떤 의미 차이가 있을까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자, 그 인간, 요람에 담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환경 속에서 본인이 주체성을 발휘하면서 학습을 하는 그런 시대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평생학습에 대해서 이제는 누구나 다 평생교육, 평생학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 실무자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흔히 무지막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지를 넘어서 막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차원을 넘어서 보다 깊이 있게 알고, 보다 깊이 있는 것을 보다 더 어때요? 지혜를 발휘해서 더 현실과 현장에 맞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현대사회의 평생학습은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보편적 사례이면서 개인의 의지와 또 환경이 같이 상호작용해서 연계되는 하나의 사회 현상, 인간 행동의 특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평생교육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왜 국제교육에서 라이프롱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을 동양 3국에서는 중국은 종신이라고 하고, 일본은 생애라고 하고, 우리 한국은 왜 평생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참 재미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성씨를 붙여보면 한국은 한평생이고, 일본은 그 전생애고, 종신교육은 윤종신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는 지종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건 결국은 모든 사람의 일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김홍도 화가가 그 양반의 일생의 사건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평생도라는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팔폭의 그림을 그렸는데, 신기하게 이 내용 자체가 우리 이 평생과 밀접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데 큰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제 평생교육을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본다 그러면 우리도 일정한 나이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누구누구의 배운 평생도 뭐 이런 의미를 우리가 붙여서 그 사람의 삶의 생활 전체를 아마 다시 한번 조망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평생의 사건 중에서 평생교육에는 최근에는 생애 사건, 생애 맞춤, 생애 전환. 그동안 우리는 이제 생애 주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현대사에서 우리 평생교육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생애 사건, 시민과 도민들의 생애 사건, 그들의 생애 맞춤, 그들의 생애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면서 바로 평생학습을 어떻게 생활화하고 그들에게 전략화해서 도와줄 건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인생이 있고 우리의 삶이 생활이 있고 우리의 삶이 생애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평생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도 상당히 입체적으로 아마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Life long, life wide, life deep, life span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민과 도민의 삶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평생학습을 연계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한번 덧붙여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인식의 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평생교육 담당자 실무자로서 다양한 관점에서 그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을 규정을 하게 될 텐데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격자 인식이라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격자 인식. 격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컴퓨터 앞에 있는 모니터도 어때요? 격자죠. 4개의 꼭지가 있는 격자. 이 격자 틀 속에 어떤 현상이 존재하듯이 여러분의 인식의 틀도 바로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의 틀도 이런 다양한 격자 틀 속에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평생학습이 뭘까? 그러면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평생학습은 지적 웰빙이다. 지적 웰빙이다라고 우리는 이제 웰빙을 이야기하면서 먹는 웰빙, 운동하는 웰빙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지적 웰빙, 우리 인지적인 웰빙은 앞으로도 점점 더 중요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평생학습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영역이고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민과 도민들은 바로 평생학습을 생활화하고 전략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다 평생학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동안 평생학습을 이야기할 때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라이프롱, 생애 주기의 관점에서 긴 생애 사회, 또 라이프 와이드, 우리의 생활 영역이 모든 영역 속에서 학습을 체험하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라이프 딥입니다.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주체들, 시민과 도민들의 그들의 라이프 딥, 인생을 심화하고 인생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고령사회라는 말은 별로 저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를 이야기하면 평생교육이 일정 영역에 해당되고 사회적 부담이나 비용 지출로만 생각되기 때문에 긴 생애 사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라이프롱 소사이어티의 개념을 사용하기를 이렇게 자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생활 세계에서 라이프 와이드, 그 라이프 와이드가 스마트 지식 사회로 바뀌고 있는 뚜렷한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가는 평생교육을 제도화를 하고 있고 또 체제를 만들어서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다양한 지식과 지혜, 기술을 삶에 우리 인생의 생애에 매칭시켜서 적절히 맞춰서 학습하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쩌면 우리가 삶을 마무리할 때는 각자 평생학습의 바코드가 아마 다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조금 전까지 평생학습에 대한 어떤 큰 그림 이해를 위해서 제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우리 인류 사회가 살고 있는 거대한 큰 흐름은 트렌드는 뭘까? 일명 메가 트렌드라고 했을 때 현대 사회를 지칭하는 말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러나 세계 석학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먹고 사는 문제, 지식 경제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농업, 공업, 또 서비스, 그리고 최근에는 바로 지식의 어떤 이야기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농업 이전에는 수렵 채취였겠죠. 이런 사회가 지금 겹쳐져서 지금 우리 인류 사회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아온 이 인류 사회의 역사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지식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도 지식이 있었고 공업도 지식이 있었고 서비스도 지식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식사회도 이런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학자 잭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인간이 이렇게 인류사에서 인류의 어떤 그 성장과 발전의 상수라고 할 수 있는 지식을 나무처럼 비유를 했습니다. 지식의 나무. 그런데 이 지식의 나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렵채취 사회 때는 지식이 적었어요. 여기 K는 knowledge를 뜻합니다. 농경사회는 지식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사회는 더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사회는 더 지식의 분량이 많아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뭘 하냐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알아야 될 것, 배워야 될 지식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수렵 채취 사회에서는 이게 원이 터져 있는 경우 연결되지 않은 열려 있는 곳이 개수가 적게 있습니다. 한 6개인데 농업사회 때는 이 열려 있는 공간이 훨씬 더 배로 많아집니다. 산업사회는 이 열려 있는 공간이 승수처럼 이렇게 더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지식사회에서는 거의 이 지식에 대한 어떤 그 개방성, 접근성, 또 지식의 공유가 누구에게나 가능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온 이 현대 사회를 우리가 지식사회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처럼 이런 폐쇄적 지식사회가 아니라 지금처럼 개방적, 보편적 지식사회에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보고에서 보게 되면 원래 인류 사회는 지식사회였는데 현대 사회를 21세기를 지식사회라고 하는 이야기는 과거 시대의 지식사회는 배타적 지식사회였다고 하면 현대의 지식사회는 개방적, 대중적 지식사회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현대에서 지식사회가 의미한 바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평생학습을 이야기하면서 생애의 관점에서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식사회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장에 음식을 넣듯이 우리의 인지체계에는 다양한 지식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이 지식을 가지고 생활하고 생각하고 삶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나무는 바로 현대 사회에서 모든 시민과 도민들이 바로 이 지식의 열매를
먹으면서 또 그거를 실천하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식사회의 맥락 속에서 우리는 평생학습을 이 지식사회의 맥락에서 한번 보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지식의 생태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지식의 생태계가 있고 인간이 살아가는 학습의 생태계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두 축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인간은 바로 이런 포괄적 지식사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Inclusive Knowledge Society, 이런 포괄적, 대중적 지식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이 지식의 생명 주기가 짧아지면서 평생학습은 필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선택이 아닌 필연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평생학습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생태계가 정말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광역시도의 평생학습의 행정부서가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학습 공간과 학습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만 보더라도 바로 지금의 시대가 바로 지식사회이고 평생학습 생태계가 형성되는 사회라는 것을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사회와 평생학습 생태계, 그런 속에서 최근에 있어 나타난 독특한 또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그 매체입니다. 그런데 이 매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 부분을 되돌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식의 속성은 기록하고 저장하고 또 전달하고 공유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문명에 있어서 이 반도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과 저장입니다. 우리가 기록할 때 연필을 만들고 붓을 만들고 만년필을 만들고 또 타이핑을 자판기를 만들고 하는 것들은 다 기록이겠죠. 그러면서 또 인간은 지식이 소중하니까 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의 이 지식이 급속도로 매체와 새로운 전달 체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학교가 아닌 새로운 전달 체계의 형태가 디지털 생태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초시대 초활동의 디지털 학습입니다. 과거처럼 학교나 대학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또 바로 사람들은 바로 지식의 콘텐츠가 교과서, 아날로그적인 교과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서 자신의 학습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디지털 학습을 과거에는 e-러닝, 원격 교육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서구사회 영어권에서 디지털 학습 기반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학습이라고 해서 마일 러닝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마일 러닝 랜드, 아마 누구나 다 개인마다 마일 러닝 존이나 랜드를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인류 사회의 메가 트렌드가 바로 이 초시대 초활동 디지털 학습의 어떤 마일 러닝의 시대가 보편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대한 시대 맥락 속에서 우리는 그 평생학습 담당자들은 다양한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고 또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나는 고객이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과 도민들에게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을 통해서 지금과 여기에서 우리는 평생학습을 통해서
저기와 다음 넥스트를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 평생교육을 전공한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유네스코나 OECD, 월드뱅크, EU, FAO 이런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평생학습은 바로 뭐냐면 시대적 지혜이고 선택이고 평생학습을 실천해야지만 바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고 또 시민의 어떤 성장과 행복과 나눔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대전제하에서 출발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익히 잘 들어서 알겠지만 평생교육이 바로 내부의 보물이고 또 평생학습은 모든 인류의 어떤 심장박도, 학습하지 않는 인류, 또 평생교육 체제를 갖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의 보물을 갖추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 평생학습의 상상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인생 100세 시대에 시민들은, 도민들은 바로 평생학습은 바로 이런 평생학습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면서 지적 웰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평생학습이 바로 여러 가지 어떤 나눔과 봉사와 또 성장도 이야기하지만 삶의 문화 속에서도 이런 지적 웰빙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또 평생학습 상상력인데 우리는 현대 사회를 지식 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지식 사회 혹은 지식 정보 사회라고 할 때 지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정보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아마 지식 사회를 이야기하면 주로 뭘 생각하면 정보 매체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지식이겠죠. 제가 중국에 연수를 갔는데 그곳에서는 자리가 두 자리가 있어요. 존빈석이 있고 귀빈석이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귀빈석이라고 앉았던 곳이 존빈석이어서 저는 존빈이 아니어서 존귀한 사람이 아니어서 귀빈석으로 물러난 사례가 있었는데 한자에 존귀 한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존이 더 앞에 나오는 한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정보사회, 바로 지식이 중요한 거죠. 정보는 바로 그거를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하나의 각색된 하나의 조그만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IT의 시대가 이제는 AI로 바뀌었고 정보사회가 지식사회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모든 시민들에게는 바로 본인들에게 필요한 이런 생애지식 서비스가 반드시 시민들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긴 생애 사회를 살면서 다양한 지식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학습 상상력을 하기 위해서 시민과 도민을 위한 생애 지식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교육을 이야기하면서 평생교육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시민들의 그들의 인생 코스, 그들의 인생 코스, 그들의 생애 전환, 또 그들의 평생 기회, 그들의 어떤 생활 항유를 평생학습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모든 시민과 도민이 깊이 있는 인생 코스를 만들어 나가고 또 성공적인 생애 전환을 그분들이 기억하도록 하고 또 조화로운 평생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우리는 그동안 공정의 기회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조화로운 기회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또 학습을 통해서 풍요로운 생활 향유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다양한 생애와 관련된 정책들을 여러분들이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만나는 시민들은 학습자인데 그들을 우리는 평생 학습자라고 이야기하겠죠. 학습자는 학생과는 다르겠죠. 그런데 그 학습하는 시민이 의뢰인처럼
있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고객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소비자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민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시민, 우리가 접하는 시민들은 바로 뭐냐면 그 클라이언트, 커스터머, 컨슈머, 시티즌. 우리는 흔히 강사나 교수자의 절대적인 권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이런 클라이언트의 대상이 아닌 커스터머, 고객으로서 또 소비자로서 시티즌으로서의 어떤 학습자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본인들이 참가하고 또 참여하고 또 참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평생학습에 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증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은 아마 러닝 클라이언트로 지칭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학습 학습자 중에서 고객으로 학습 고객으로 다양한 나에게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배우는 어떤 소비자로서 또 배운 것을 나눠주고 함께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러닝 시티즌의 모습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의 모습, 학습하는 시민의 모습은 참가하는 자, 그 다음에 참여하는 자, 또 참여하는 자로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이런 평생학습 기획단을 활성화하는 것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나는 시민들은 우리는 흔히 시민 그러면 시민의 절대적 가치를 민주시민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구사회에서는 민주는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을 지칭하는 말에 민주시민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거를 한국 사회처럼 절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시민, 백성이 국민이었고 백성이 명예 시민이 되었고 시민이 바로 민주시민이 되었고 그럼 민주시민 다음 넥스트는 뭘까요? 우리는 민주시민 이후에 넥스트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학습하는 시민, 바로 지식시민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평생학습을 우리는 구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넥스트 시민상은 바로 학습하는 시민, 지식시민. 아마 여러분들 지식시민하면 지식인 시민이 아니라 지식친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식친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민은 바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고 상상하면서 함께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평생학습 상상력을 하면서 7번째 미켈란젤로가 I'm still learning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걸 한번 이 한자를 한번 읽어보면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젊어서 배우면 좋아하는 것은 막 떠오르는 태양과 같고 그 다음에 작년에 호학하는 것은 중천에 뜬 빛과 같고 늙어서 호학하는 저녁에 촛불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촛불을 밝히고 가는 것이 어찌 캄캄한 길을 가는 것과 다를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똑같은 빛을 이야기하는데 아침에 있는 거는 따뜻하죠. 변량인데 낮에 뜨는 거는 빛광이고 그 다음에 나이 먹어서 하는 거는 밝을 명을 쓰지 않고 여기서 뭐냐면 밝힐 명을 썼습니다. 밝을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날일과 달월자 환경 전체가 다 밝은 겁니다. 그러나 밝힐 명은 여러분들 이 달이 떠 있는데 이 달빛에 새가 날아가는 걸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새가 날아가는 유난히 그 부분만 딱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평생학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학습이 전 세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되게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냐면
미국의 초등학교에 제가 연구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아이를 평생학습자로 키우자라고 하는 게 학교의 목표입니다. How to be lifelong learner. 우리 아이를 어떻게 평생학습자로 키울 것인가. 요즘은 학교를 나온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떠한 평생학습자로 살아가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평생학습자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지식사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사회에서 우리는 이 지식을 비춰보면, 지식의 프리즘으로 비춰보면 우리는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스펙트럼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데 이 스펙트럼이 과거 학교 교육처럼 과학 지식과 학술 지식에 초점을 맞췄던 지식의 개념이 지금은 실용 지식, 생활 지식, 문화 지식으로 확대되면서 이런 지식까지도 어때요? 배워야 되는 어떤 새로운 공간과 시스템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도시에 이 최적화된 시민 지식 플랫폼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우리는 평생학습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 지식 플랫폼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상상력도 우리가 한번 발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바로 평생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제도와 지원체제 문화를 지금 새롭게 형성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 이후에 사회 시스템은 어떻게 갈까? 저는 그건 평생학습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인류 사회의 대세이기 때문에 결코 저는 이거는 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바로 평생학습의 시스템, 환경문화가 보편화되는 사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생학습이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해서 평생학습이 EU에서 유럽연합에서 개인성취, 활동적 시민성, 그 다음에 사회융합, 그 다음에 고용가능성, 평생소득 창출, 지역활력화 이와 같은 5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적하에서 평생학습 업무를 추진하는 데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또 평생학습의 다양한 그 요소들 중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평생교육적 생애 경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어떤 분류체제를 만들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균형 있게 그들의 인생 경로에 맞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는 평생교육적 인생 경로에 맞는 적절한 평생학습 체제를 만드는 것에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더 튼튼하고 내실 있게 갖추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평생학습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 중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학습자를 이야기할 때 평생학습자를 이렇게 6개로 유형화를 합니다. 평생학습을 아예 모르는 사람, 적대시하는 평생학습자도 있습니다. 무관심하는 평생학습자, 소극적인 평생학습자, 적극적인 평생학습자, 주도적인 평생학습자, 창조적인 평생학습자. 아마 시민들은 바로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이 평생학습에 소외되지 않도록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시민과 도민에 대해서도 통계를 제출을 해서 통계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평생학습은 과거의 평생학습은 예전에는 이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학습은 역량이 되고 있고 평생학습은 파워가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역량이 아니라 바로 지역사회의 파워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또 평생학습을 통해서 시민의 평생 소득과 일자리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학습을 이야기하면서 기존에는 일자리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학습을 통해서 평생 소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시대에 맞는 어떤 사업도 상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흔히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주로 이런 것만 이야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큰 두 축이 있습니다. 이거는 연구하고 개발하는 과학기술의 역점이 두고 있는 거고, 그래서 STI 모델인데, STI는 Scientific Technology Information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것만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바로 시민들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어떤 행위를 하고 또 어떤 매체를 사용하고 유징하고 또 서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터랙팅하는 이와 같은 DUI의 어떤 4차 산업혁명을 평생학습에 접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양한 경제 체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경제학 영역에서도 뭐냐면 이 지식자본주의와 학습 경제를 연계해서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책 제목을 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The Learning Economy and the Economics of Hope 이렇게 돼 있죠. 희망의 경제학이 뭐냐면 바로 학습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학습 경제. 학습 경제의 어떤 형태들이 다양한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확산되고 있음에 주목해서 평생교육 담당자는 이와 같은 새로운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사업을 구상하는 지혜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시대 평생학습은 지역사회에 새로운 주인공을 등장시킵니다. 전통적인 관변단체나 이런 시민상이 아닌 새로운 주인공. 우리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주인공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누구나 익히 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주민 강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평생학습 매니저도 있을 수 있고 평생학습 기자도 있을 수 있고 평생학습 활동가, 평생학습 상담사, 문해교원, 또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을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형성시키는 평생교육사가 지역사회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고 그들의 활동이 역동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평생학습 담당자는 평생학습 담당자라고 한다 그러면 학습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좀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어요. 이 마슬로우가 이야기한 욕구 사다리에 보게 되면 우리는 흔히 5단계만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마슬로우는 자신의 이론을 곧바로 바꿨어요. 결핍 요구만 있는 게 아니라 성장 요구가 있다. 그 성장 요구는 알매 욕구, 인지적 욕구와 심미적 욕구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뭐냐면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심미 욕구와 알매 욕구는 학습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바로 사회체제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주로 사회복지 영역에 해당되는 사회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앞으로는 바로 학습 환경, 평생학습 체제의 환경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만들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여기에 제시된 대로 평생학습센터에서부터 인터넷 평생학습 플랫폼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단적인 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시민들은 학습, 배우고 익히는 것에 머물지 않고 시민들은 학습하면서 그들은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학습하면서 곧바로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본인들이 배웠던 것을 본인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적 실천도 하지만 또 삶 속에서 생활적 실천 그리고 나를 넘어서 지역사회에 하는 사회적 실천 그리고 직업적 실천 심지어는
창조적 실천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일도 시민들은 만들어내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또 그러한 사례들을 이미 익히다 공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천을 평생학습의 새로운 어떤 실천의 문화로 지역의 성장과 문화로 펼쳐나가야 되는 그런 상상력을 우리가 발휘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많이 말을 빨리빨리 했는데 잠시 한번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생학습을 하면서 행복하세요? 평생학습을 하면서 여러분들 피곤하죠? 그래서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평생학습이 피로합니까? 필요합니까?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장과 행복을 함께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제가 공식을 한번 발견했어요. 행복의 공식이라고 해서 행복의 공식은 행복의 공수 F 함수는 생존, 그 다음에 관계, 그리고 성장의 세 요소가 세 변수에 의해서 산출되는 게 행복이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 생존은 25%고 가중치가, 관계도 25%인데 성장이 50%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성장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정말 행복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평생학습은 뭔가요? 평생학습은 바로 시민과 도민들을 성장하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기제이고 또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학습의 가치를 한번 새롭게 우리가 좀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여러분들에게 한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우리가 담당자로 하게 될 때 우리 담당자들은 평생학습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유네스코에서 했던 유형, 생애주기에 초점을 맞춘 거고, O형, OECD에서 인생 코스에 맞추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합쳐진 융합형, 머징, 생활문화에 맞춰진 평생학습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평생학습이 개인 성취, 활동적 시민성, 사회 포용과 융합, 수익과 고용창출, 지역 활력화라는 이런 목적하에서 평생학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지역사회에서 행정 시스템 사업에서 잘 기획하고 확산을 시켜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평생학습은 지역사회 발전의 새순 패러다임입니다.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발전의 새순 패러다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새순. 새순은 정말 연한 잎이지만 그러나 그 생명력은 대단합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약해 보이고 그렇지만 그 생명력, 그 새순에 있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처음에는 하나의 사례였지만 사례가 모여서 현장이 되고 현장이 모여서 섹터가 되고 섹터가 모여서 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평생학습은 이미 사례를 넘어섰습니다. 현장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사회의 중요한 영역과 체제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평생학습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학습을 해서 그 다음에 평생학습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학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배우고 익혀서 세상을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닥쳐있는 문제에 대해서 바로 학문, 물음을 던지는 것이 바로 저는 평생교육 담당자의 어떤 생활의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나 다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고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래 환경을 분별할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실천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발 상황에 잘 대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서 평생학습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이런 초시대 초활동 시대에 평생학습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들의 상호작용, 공감대 형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식사회, 평생학습 사회, 스마트 디지털 생태계 속에서 평생학습 담당자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력, 개인의 상상력, 평생학습 담당자의 집단지성의 상상력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Together Lifelong Learning Imagination. Together, 우리가 함께 평생학습 상상력을 발휘합시다. 여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한가운데 강에 징검다리를 놓듯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평생학습을 통해서 이런 미래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세상, 시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다른 세상을 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강의 잘 들으셨나요? 많은 분량을 빠른 시간 내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고, 또 여러분들도 부분적으로 개인에게 자신마다 이게 의미로 와닿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업무에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인 어떤 성장과 발전에도 큰 그 의미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